안녕하십니까.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문영석 강사입니다.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특급 전략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형사법을 만점받기 위한 특급 전략.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전략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게 결국 합격의 지름길인데, 연휴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기존에 공부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리 하셨으니까, 과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이제 저도 고민을 좀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단기간에 합격하는 방법,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건데, 크게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원이 과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학원이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형사법을 공부하고 계셨던 분도 있고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형사법을 공부하실 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이로울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원이 존재하는 이유. 지금 학원을 다니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이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학원을 선택하고자 하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경찰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학원이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이유,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은 1년 동안 믿고 잘 따라온다면 그냥 합격을 할 수 있는 곳, 믿음을 주는 곳, 그런 공간이 결국 학원입니다. 근데 노량진 수원가에는 학원이 너무 많아요. 강사들도 많고 책도 많고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이 상당히 많죠. 경찰학은 뭘 볼까? 형사법은 뭘 볼까? 헌법은 또 뭘 볼까? 기본서는 뭘 사고 기출은 뭘 풀고 최신 판례는 어디서 구해가지고 보충을 할까? 기타 등등에 대한 난간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손쉽게 해결해주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공간이 저는 학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윌비스라는 학원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많은 설명회를 다녀보시고 그리고 학원을 찾아가서 발품을 팔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주도적으로 믿음이 가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을 하셨으면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그 학원을 믿고 쭉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험생의 자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본인이 선택한 꿈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그냥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경찰 공부를 하니까, 또는 부모님이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를 찾아가지고 수험에 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만 가지고는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도 간절함, 두 번째도 간절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연 입직을 하고 경찰관으로서 얼마만큼 뛰어난 능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변론으로 할지라도 과연 내가 이 입직을 해서 얼마만큼 하고 싶어 하는가, 이 간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한번 되짚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운전면허 시험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출만 달달 공부를 하면 손쉽게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한다 그중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시험 경향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추세고 점점 어렵게 변화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례를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판례의 법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학원을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는 진지하고 진중한 자세를 가지고 몇 번이고 곱씹어보고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그 결정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는 반드시 합격하시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금방 갑니다. 눈 깜짝하면 24년도 끝나버릴 거예요. 단순하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해야지.
나는 합격할 거야. 그 간절함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 가슴에 품고 있는 것들을 결국 행동으로 발현을 시켜야 돼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의자를 박차고 나가서 공부하고자 있는 의지가 있으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소중한 시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계셨으면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고 쭉 진지하게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구비가 되었으면 세 번째 이 밸런스의 유지에 대한 부분인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계속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절대량을 잘 모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17시간씩 하루에 공부를 해도 지치지 않고 1년 12달을 계속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시간 공부했다가 그 다음날 지쳐가지고 2시간을 공부한다거나 또는 하루 그냥 학원 째버리거나 그러면 밸런스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라톤을 완주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완주를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습관을 들이셔가지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절대량이 몇 시간인가 이 부분을 빠르게 체크를 해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해봤는데 나는 하루에 5시간만 하면 힘들어. 그럼 빨리 집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뭘 하느냐? 쉬셔야죠. 왜?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공부해야 되고 모레도 공부해야 되고 다음 주도 공부를 해야 돼요. 밸런스 유지를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절대량을 반드시 체크를 하자. 그리고 스스로를 믿으셔야 됩니다. 개 중에는 팔랑귀들이 많으세요. 아, 남들이 이 책을 보니까 나도 저 책을 봐야 될까? 남들이 이걸 보니까 나도 이걸 한번 봐야 될까? 제가 나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책을 한번 선택을 했고 그리고 강의를 선택을 했다면 3번 이상은 반복을 하셔가지고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이 책 샀다가 저 책 샀다가 버렸다가 다른 책 샀다가 시험 끝날 때쯤 되면 책만 이만큼 쌓여 있어요. 처음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별표 치고 밑줄 긋잖아요. 계속 봅니까? 몇 번 보고 책도 바꾸죠. 동영 모의고사가 좋다니까 저거 봐야지. 저 문제지가 좋다니까 저거 봐야지. 시간만 낭비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선택을 하셨으면 그 책 한 가지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시험의 목전에 앞두고 계신 분들, 힘드시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실 텐데 무너지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지 마세요. 하려고 왔잖아. 그럼 해야지. 하려고 왔잖아. 그러면 해야지.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러면 분명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오늘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처음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고 계시든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이겨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하자입니다. 학습이 뭡니까?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배우고 익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배우려고만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에 10시간 강의를 들었다. 남들이 3일치 공부할 내용을 나는 인강으로 진도를 다 뽑았어. 자기 안주를 하고 자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랬으니까 오늘 치맥 한잔 해도 되겠지. 오늘 축구를 봐도 되겠지. PC방 가서 롤 한 판 때려도 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걸로 만들었습니까? 습하셨습니까? 습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웠던 내용을 자기 것으로 익히고 완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던 공부든 또는 지금 시작하려는 공부든 간에 배우고 익히려는 습관을 먼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형사법 공부방법. 글쎄요, 제가 전공을 하고 있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왕들만 걷는 왕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왕도를 걷겠죠.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빨리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암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효율적인 방법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예전 시험이 아니에요. 경향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두 문자라든지 키워드만 달달달 암기해서는 변별력을 요하는 지문을 맞추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그 많은 지문들을 빠르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선 이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념이 뭔지,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뭔지. 결국 법학은 해석론이기 때문에 이 요건을 판례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기본적인 법리라든지 내용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셨다면 빠르게 문제에 응용을 하고 접목을 하셔야 돼요. 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서에 있는 판례 요지가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나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런 지문들은 누구나 맞추는 지문들입니다. 합격에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영향을 주는 것들은, 변별력을 요하는 것들은 결국 이해를 요하는 사례형이거나 또는 응용된 지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통해서 선 이해를 먼저 하고 그것을 통해서 빠르게 문제에 적용하고 응용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만드는 습, 익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반복, 반복, 또 반복입니다. 천재는 누구를 이길 수 없다? 엉덩이 무거운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 열심히 안 하는데 합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엉덩이가 무거우면 뭐해? 방금 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별표 치고 밑줄 긋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알고 있는 것들은 나중에 지우고 보지 않기 위해서, 강약 조절 등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해서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들은 미리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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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서 모르는 것들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 직전에 그것을 빠르게 한번 돌려서 방금 보고 들어간다면 그 내용을 알던 모르든 불문하고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습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최신 판례예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사실관계를 먼저 한번 봅시다. 갑이라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권자입니다. 이 토지는 A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에다가 옹화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토지 소유권자가 사용 승낙을 마쳤다. 그래, 써라. 그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옹화나무를 절단을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손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해야 됩니다.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상단에 가보시면 기본적인 조문이 있습니다. 민법 256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에 부합된 것들. 부합이란 말은 덧대어서 붙어있다. 맞대어서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부동산에 붙어있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누구 거라고? 토지 소유권자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수험법학에서는 조문이 최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조문이 있고 그 조문에 기술되어 있는 문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판례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 법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기본이다. 그러면 권한은 뭐다? 임차권이나 전세권이나 어떤 계약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보고 있는 사실관계처럼 A라는 소유권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용 승낙을 했습니다. 써라고. 사용해도 된다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있는 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은 갑한테 있는 거예요? A한테 있는 거예요? A가 아니라 갑한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물건을 절단했으니 손괴죄라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자, 공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날 문제는 아니죠. 이 최신 판례가 있다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국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지문 모두 경찰직 기출 지문들입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법한 내용들이에요. 자, 상단과 하단 나누어 봅시다. 상단은 뭐예요? 전제가. 권한이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예요. 그럼 누구 건데? 토지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몰래 가져갔다. 절도죄가 될 거고. 절단했다. 손괴죄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갑이라는 피고인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거나 좀 전에 보았던 사실관계처럼 사용 승낙을 마쳤다. 즉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이 누구 건데? A게 아니라 갑게 되겠죠. 따라서 절단해도 손괴죄가 될 수가 없을 것이고 몰래 가져와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단순하게 20개의 키워드를 체크를 할 게 아니라 감나무에 체크를 할 게 아니라 과연 판례가 기본적인 조문에서 무엇을 해석하고 있는가,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항상 명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의 단순화. 저희 학원 커리 같은 경우에는 올인원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1순환이 있고 2순환이 있고 기출 문풀이 있고 동영 문풀이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커리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커리가 절대적으로 옳다, 맞다 이런 생각은 저는 없어요. 물론 저도 법원직에서 강의를 오래 했지만 법원직 강의는 1순환도 있고 2순환도 있고 3순환도 있고 4순환도 있고 5순환도 있습니다. 순환이 정말 많아요. 물론 법원직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과목이 무려 8과목이에요.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이 과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커리가 나누어져 있지만 경찰직 시험에서는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크게 본다면 3과목이죠. 경찰학, 형사법, 헌법. 과목이 작기 때문에 커리를 한 번에 빠르게 돌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뭐 해야 된다? 적용하고 응용하고 습해야 됩니다. 내 꼴로 익히는 과정을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점수가 급상승, 발현되지 기본서만 첫날, 백날 계속 보고 있다고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도 빨리 단기간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커리를 빠르게 돌리고 어디로 들어간다?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서 계속 습하는 과정을 익히셔야 된다. 두 번째, 쟁점의 접근과 유형적 분석. 그 말이 뭐냐? 저도 강의를 오래 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수험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험 외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 이건 횡령죄는 안 됩니까? 이건 배임죄는 안 됩니까? 이거 절도죄로 가면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상고 이유,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소 제기를 했는가에 따라서 비슷한 사실관계처럼 보이는 경우를 알지라도 결론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수험에서 강사가 중요하다. 강조했고 밑줄을 긋고 별표를 친 부분은 공부를 하시고 거기서 끝내셔야 되지. 사고의 폭을 무한정으로 확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확장하지 말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이 계속 지지부지 늘어나게 되고 공부의 양만 늘어나게 됩니다. 기출문제가 되었던 전국 문풀이 되었던 문제를 푸는 과정에 과연 출제자가 의도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여기서의 쟁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뭔가? 최근 들어서 최신 판례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면 출제가 잘 되는 최신 판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타직렬 시험에서는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빠르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 세 번째, 마무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강약 조절입니다. 판례의 양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다고. 그 많은 것들 다 공부하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한정된 시간 내에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반복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빈출되는 내용 그리고 최신 판례 중에서도 타직렬 시험이라든지 최신 기출로 나온 내용 이러한 것들을 항상 최우선순위로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경찰직 시험에 출제가 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거의 출제가 되지 않거나 또는 출제가 되지 않는 파트는 뒤로 미루어야 됩니다.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지금 부산 강수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한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5년 동안 공부가 안 되다가 공부를 포기할까 하다가 그 애는 책을 반으로 찢어버리더라고. 어떻게 찢었냐면 자기가 봤을 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과감하게 진짜 제 눈에서 제 보는 앞에서 다 찢어버렸습니다. 딱 반만 보고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해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양을 계속 늘리려고 할 게 아니라 수험에 임박하면 임박했을수록 양을 계속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반복, 또 반복입니다. 책 계속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고 선택한 그 학원, 그 강사의 책을 끝까지 믿고 계속 반복을 하셔가지고 최종 합격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